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세월이 벌써 18년이 흘렀네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금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이제 역시 금광 기업 주식에 저는 주로 투자하는 것을 소개를 했었었고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저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실은 이 시기에는 저는 이제 투자 권유 직무는 아니었고 이 시기에 제가 대출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다시 PB가 되면서 이제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한테 또 역시 금투자 관련된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본점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로 앱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날 일은 없어서 이제 제가 제 돈을 이제 저는 직접 이렇게 금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금투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금투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동안 영상에서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긴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동안 금이 왜 올랐는지 또 언제 폭등을 했는지 그 원인은 뭐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들으러 가보실게요. 요즘에 금은방에 골드바를 사러 가면요. 골드바를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값은요. 총 3번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3번째 급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급등은 1980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큰 급등이 있었고요. 이때 연 190%의 급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급등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2011년도에 또 한 번의 금값의 급등이 있었어요. 이때는 연 60% 정도 되는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금값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금값이 이제 차츰차츰 스물스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관세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금값이 지금 4년 동안 연 4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심리가요. 이렇게 자산이 급등을 하면은요. 이 자산 급등하는 거에 못 올라탈까봐 포모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도 나도 금을 사기 위해서 금은방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옛날 영화 있잖아요. 고대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화폐로 사용될 때 금이 뭐 한 냥, 두 냥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금이 화폐였거든요. 그런데 이 금이 무겁잖아요. 이 금이 무겁다 보니까는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종이 지폐를 만들었고요. 자, 이 종이 지폐를 가져오면은 이제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금과 교환해 주는 거죠. 그거를 바로 금본위제라고 부릅니다. 금에 투자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브레튼 우주 체제는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경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환율을 임의적으로 평가 절하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라는 마을에서 44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협상을 시작한 거죠. 전 세계 통화를 우리가 달러로 결정하자, 즉 기축 통화를 달러로 결정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런데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해서 우리가 달러를 가져가면은 미국에서 금을 바꿔주도록 하자라고 해서 44개국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브레튼 우주에서 이 합의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이 고정이 됐던 거죠. 이러한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44년부터 1971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고요. 35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금을 1온스를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닉슨 쇼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교환 못 해줘 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쇼크가 왔었죠. 이 뒤로 이제 금값은 시세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고 또 이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환율이었는데 닉슨 쇼크 이후에는 이제 환율이 전 세계
세계국의 변동 환율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급등, 두 번째 급등, 세 번째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찍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냐면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달러로 가치가 표시되는 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와 금은 보통 역외상관 관계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은 역외상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금 가격하고 아주 정확한 역외상관 관계를 갖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보다는 이 미국의 팁스 금리와 금 가격이 조금 더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팁스 금리는요,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금리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팁스 금리입니다. 이 팁스 금리와 이제 거의 역외상관 관계를 움직이는 이 금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금리와 이제 물가의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금에 투자를 할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팁스 금리도 보고 또 뭐 정치 이슈라든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금 가격이 이렇게 세 번의 급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급등의 기간은 상승의 기간이 각각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한 4년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 계속 급등을 할까요? 그거는 실은 알 수는 없는데, 앞으로 더 급등할지 여부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금값이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질 때 어느 정도씩 떨어졌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급등 이후에는 거의 금값이 한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두 번째 급등 이후에는 마이너스 42%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급등 이후에 두 번째 급등까지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다. 조정이 오면 이제 50%씩 조정을 받는 경우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또 투자를 안 하기에는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 투자할 때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금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금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입에 올렸던 내용이 물가, 뭐 보호무역, 안전자산,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본적 분석들의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금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값이 올라가는 요인이고요. QE가 돼서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럼 또 금값이 올라가는 요인이죠.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은 주식에 있던 돈들이 다시 금으로, 안전자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금이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브릭스 국가들에서 미국의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금의 수급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수급이 많으면 금 가격이 역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기본적 분석도 하지만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상단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기술적 분석 차트가 FTSE 골드마인스라고 이제 금강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벤치마크 지표예요. 이 지표를 통해서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걸 뚫으면 더 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시점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조심해서 조금씩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저항선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4.8%까지 최근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를 했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역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팁스
국채금리의 구조 아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 물가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줄어들면은 이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역으로 가는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요인인데요. 다만 이제 물가도 같이 떨어지면은 이제 횡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예측을 해도 예측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위험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금이 계속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이 오르거나 최소한 횡보할 것 같아도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를 한 다음에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위험 성향이 위험 회피형이신데 이제 큰 돈을 벌 목적으로 금 주식에 큰 돈을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금 주식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 성향과 투자 경험에 맞춰서 금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은행의 골드뱅킹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골드바로 사는 방법이 있고 ETF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원화로 투자를 할 거고 금 가격 곱하기 달러로 한 그 가격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KRX 금 현물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 거래 방법은 증권사에서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골드바 사러 금은방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요. 자, 골드바를 사게 되면은 우선 수수료가 비싸고요. 그리고 또 보관의 부담도 있고 또 부가가치세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드바는 제가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골드바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ETF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금에 투자하는 ETF는 국내에도 상장이 돼 있고 해외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자, 금에 직접 하는 방식과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두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NUGT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일주일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촬영일이 2월 22일인데요. 자,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43%까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19일에 4.57까지 최고 기록을 찍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일에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서 QT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가 한 차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또 어젯밤에 PMI 지수가 또 안 나오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가 또 이렇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한번 4에서 3.5 사이는 가지 않겠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과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